자,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서 결국 이제 은퇴하고 나서 연금을 받았는데 그 연금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다는 이유 하나로 피부양자 탈락 자격에서 박탈돼서 건보를 좀 낸다면 여러분 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좀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 공유 드리고 이 건보료 체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일경제에서 나온 거고요. 윤이나 기자님이 24년 11월 29일 항상 요맘때 그러니까 연말 한 11월 정도 되면 건보료 이렇게 좀 그동안 안 냈던 거 좀 더 올라가기도 하고 정산하고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각종 소득을 합쳐서 월 166만 7천 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간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되기 때문이다. 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 되어 왔다. 이걸 무임승차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 않나?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는데 건강보험 체계에 대해서 직장가입자가 있고요, 지역가입자가 있고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저희 이제 절세 노트에서 네이버 프리미엄 거기서 이제 건보료라고 치면은 이제 제가 쓴 글 중에서 이제 건보료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좀 볼 거냐면요, 앞에 그 내용하고 같은 건데 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 직장가입자는 누구냐면은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러니까 직장인뿐만 아니라 그 회사 사장님도 직장가입자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은퇴를 하면은 임의 계속 가입자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기존에 받았던 걸로 한 3년 정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예요. 직장 가입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직장 가입 내가 만약에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아내가 전업주부다. 그러면은 남편이 직장 가입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직장 가입자에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되는 거지. 만약에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고 뭐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피부양자 안 됩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좀 세트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여집합 이게 지역가입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게 그냥 지역가입자다. 그러니까 지역가입자니까 뭐 자영업자다 이게 아니야. 그럼 자영업자는 왜 지역가입자입니까? 자, 직장 근로소득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피부양자입니까? 아니죠.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니니까 나머지 지역가입자로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사를 한번 다시 봐봐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데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무임승차 논란.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 어떤 배려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무임승차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무임승차 좀 많이 받고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무임승차까지는 제가 봤을 땐 좀 과한 표현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가 계속 그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서 형평성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좀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장가입자 쪽에 이제 계속 뭔가 좀 강화를 시키고 그에 따라서 이제 피부양자들도 조금 좀 내게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이 말입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피부양자의 인정 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도 강화하고 있는데 그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9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4년 7월 기준 월 16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2만 1,598명이다. 이 중에서 월 200만 원 이상을 받아서 노후생활하는 수급자도 4만 3,065명에 달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 소득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거예요. 이걸 보기 앞서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좀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보수 월액 보험료가 있고 소득 월액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럼 보수 월액 보험료는 뭐냐? 말 그대로 내가 월급에 대해서 받는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요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소득 월액 보험료는 뭐냐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받고 있는 급여 말고 다른 소득이 있다. 그 다른 소득이 만약에 연간 3,400, 지금은 2천만 원입니다.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추가로 내는 보험료는 추가로. 그러면 이때 연간 2천만 원이 무슨 돈이냐? 비용을 빼고 난 다음에 금액입니다. 비용을 빼고 난 다음에 금액. 그런데 이 금액이 계속해서 7,400, 3,400, 2천만 원 이렇게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원래 그전에는 7,400이었는데 비용 빼고 난 금액이 소득 금액이 7,400인 경우에는 정말 없겠죠. 뭐 0. 몇몇 프로. 그러다가 이게 2018년 7월 들어서 3,400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22년 7월 4년 후에 또 2천만 원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같은 이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였을 까요 같은 정부. 그래서 여기 22년 7월부터 2천만 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다른 어떤 부업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부업이 잘 돼서 비용 빼고 난 소득 금액이 2천원을 넘는다.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다행히 그 올라간 보험료는 회사로 가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따로 와요. 개인한테 따로 오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알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게 고지서가 잘 안 가거나 이슈가 있으면은 회사로 연락하는 경우를 제가 딱 한번 봤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다시 기사를 보면은 요게 이 내용이에요. 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가책 2단계 개편에 따라서 연간 합산소득 3,400이 아니라 2,000으로 낮아진 거죠. 그래서 내가 연금을 공적연금, 국민연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월 200을 받았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기준 금액이 3,400이니까 2,400까지면은 뭐 별로 이슈가 없잖아요. 갑자기 2,000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럼 걸리면 어떻게 되냐? 직장 가입자라면은 보험료가 좀 더 올라가고 지금 여기는 연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양자잖아요. 피부양자니까 그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소득이 있으니까 보험료를 좀 내라. 요거는 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긴 하는데 이 소득이라는 게 연금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 쓸 거 안 쓰고 아껴가지고 내가 국민연금 무슨 뭐 다른 연금 넣어서 이제 겨우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제 받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또 여기서 이게 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 입장이라 하더라도 별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기사에 보면은 몇몇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 이렇게 좀 남용을 한다는 기사가 보면 아주 기분이 안 좋겠죠.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상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포함되고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이거 본인이 알아서 한 건데 여기까지 넣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따라서 다른 소득은 한 푼도 없더라도 순전히 노령연금 소득만으로 연간 2천을 초과하면 그간 유지하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히려 막 더 늦게 받으시거나 좀 금액을 작게 하려는 뭐 그런 어떤 노력들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매년 2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피부양자를 걸러내요. 그래서 전년도 공적연금 총액을 따지는데 올해 2월에는 23년도 연금 총액을 소득 기준으로 적용했다. 그래서 올해 2월 43,426명을 이렇게 좀 지역가입자로 이제 바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자동차, 부동산 이게 전부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전부 다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부담이 커질 수가 있겠죠. 소득, 재산, 요게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은퇴를 했는데 직장 가입자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월급을 받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그 월급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면 좋냐? 내가 개인 사업자를 해가지고 뭔가 소득을 일으켜요. 뭔가 월세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나한테 월급을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법인 사업자로 내가 뭔가 상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뭔가 어떤 월세를 받는 게 있다. 그러면 그 법인에서 나한테 월세를 급여를 주면은 직장 가입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회사를 그만둘 때 회사 이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딱 한 분 계셨어요. 딱 한 분. 너 회사 그만두면 보험료 어떻게 할 거야? 건강보험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말씀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절세할 수 있을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연간 2천만 원 이상 받는 은퇴자들이 불어나기 때문에 올해 연금 총액을 반영하는 내년 2월에는 이렇게 피부양자 탈락하는 은퇴자들이 올해보다도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돈의 가치는 떨어져서 그 액면가 2천만 원 그게 가치는 더 떨어지는데 금액은 이렇게 더 낮추고 하니까 이중으로 좀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지금 노후 대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금에만 이렇게 의존하는 거는 좀 이렇게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그 연금 자체도 이제 금액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여유롭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울 수가 있고, 거기에 뜻하지 않은 이런 건보료 이슈까지 나오면은 정말 좀 이거 좀 살짝 좀 불쾌하거든요. 앞으로는 점점 더 수명도 좀 더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일도 더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연금을 받는데 무슨 내가 근로를 제공하는 이런 걸 막 너무 이렇게 일을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플러스 임대 플러스 법인 이런 것들을 잘 믹스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거를 이제 차라리 일시불로 받고 그거 내가 좀 잘 한번 굴려보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60세, 65세면은 이제 한참이에요. 한창 이렇게 일도 하실 수 있고, 또 그때 됐을 때 뭔가 본인만의 어떤 장점을 잘 활용하면 온라인 기반으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단돈 100만 원을 여러분들이 월 이렇게 번다 하시더라도 큰 돈입니다. 그 돈을 개인으로 받지 마시고 법인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은 꽤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법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단순히 부동산 명의를 분산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법인 활용은 굉장히 아주 많은 것 중에 일부 조금 있는 거니까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좀 더 큰 관점에서, 넓은 관점에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또 다들 대응을 하고 계시군요. 네, 조기 수령도 하고 있고 일시불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들 다 생각하시는 게 다 있으시고,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 다 머리가 다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좀 회피하려고 좋은 의미에서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